기후 변화에 맞서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청년 환경 운동가와 인터뷰를 해봅니다. 쓰레기 산 문제를 알리는 뮤직비디오도 제작하고요. 청년들과 함께하는 기후재난 대비 훈련도 준비하고 아주 독창적인 방식으로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분인데요. 이분을 두고 MZ세대의 대표 에코 힙스터라고 한대요. 청년 환경단체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지지배의 대표이기도 한 홍다경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그 지지배가 뭐의 준말인가요? 아, 네네. 지지배는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라는 아하. 약자입니다. 근데 우리말에 그 네. 사투리에서 여자아이, 계집아이를 지지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네. 대표가 젊은 여성분인 것도 참, 이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환경을 위해서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직접 한번 저희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아, 네. 저는 지금 환경 유튜버로서 이제 1세대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의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지금 환경 교육 쪽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홍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남영 네.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 네네. 말씀하실 때 수화기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아, 네. 예,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유튜브 채널 이름도 지지배인가요? 아, 유튜브 이름은 원래 지지배였다가 네. 네, 지금은 그냥 청년 환경 운동가 홍다경으로 아하.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네. 검색할 때 홍다경으로 검색을 해야겠네요. 네네. 네, 다양한 환경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환경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스타트업 준비까지 본격적으로 하시게 된 건지요? 아, 네. 제가 원래는 이제 어렸을 때 자연에 좀 관심이 많았고 네.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지금은 숲 해설을 이제 어린이들에게 하고 계세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네. 그래서 이제 자연이랑 밀접해 있고 2025년 이제 트렌드 보고서가 이제 기후 감수성이 이번에 단어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자연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고 네, 그랬는데 이제 어렸을 때 한 4살 때쯤에 저희 집 앞에 그 공장이 들어서서 아. 네, 그래서 거기에 일급수 물고기들이 다 이제 죽고 없어져 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제 추억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죠. 음. 네, 그러다가 이제 자연이 훼손되면 이렇게 추억이나 소중했던 기억을 다 잃어버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자연이 훼손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는 사실 뉴질랜드에 잠깐 이제 봉사활동을 1년 정도 갔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분리배출 열심히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네. 네, 그래서 그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되는 현장들을 이제 목격하고 이제 이게 그 뉴질랜드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사실 뉴질랜드가 이제 청정 지역 나라이기도 하고 네. 반지의 제왕 영화 촬영지라서 진짜 윈도우 바탕화면 같은 그 배경화면이 펼쳐진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네.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살 때 그 집에 수도나 이렇게 샤워할 때 물이 다 빗물을 이제 저장해서 그거를 다시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음. 그 집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좀 되게 환경에 대해서 철저하구나 했는데 또 속을 들여다보니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쓰레기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쓰레기 문제를 파헤쳐 보니 이때 이제 갑자기 쓰레기 대란이 터지기 한 2달 전이었어요. 어허.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쓰레기 대란이 터지기 전에 제가 이 쓰레기 문제를 알게 돼서
가해 처분이 쓰레기 문제가 생각보다 시민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심각하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을 언론에서 이제 그때서야 좀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아하. 그래서 이제 사실 환경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홍다경 활동가님이랑 홍다경 선생님은 홍다경 대표님은 네네. 뉴질랜드에서 미리 '아 이 쓰레기가 문제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 쓰레기를 네네. 본격적으로 파헤쳐 봐야겠다, 이 문제를.' 하는데 이어져서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던 거네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그 네네. 4살 때 집 앞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일급수에서 살던 물고기들이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네네. 고향이 어디였을까요? 집 앞에 일급수 물고기가 사는 곳. 거기가 이제 저희 울산 아 언양에 있었던 네네. 저희 아파트 앞에 바로 계곡이 있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거기서 앞에 이 네네. 제 공장이 생기면서 그러면 실내가 아니라면 이때가 몇 년도였을까요? 4 살일 때가? 저희 때가 한 네 2001 아하. 년이었습 네. 그러니까 21 세기에 들어서서도 우리나라가 2000 년대 초반에 그 환경에 대한 네네. 의식이 지금만큼 이렇지가 네. 않았던 시절이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지금의 홍다경 대표님을 만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쓰레기 네. 문제 때문에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지지배 이 청년 환경 단체를 만들게 되신 건가요? 그것도 맞긴 음. 합니다만 제가 이제 활동하면서 네.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했던 거는 이제 올바른 정보를 그때 당시에는 페이스북에 네. 이제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정보 아. 제공을 하자 했었는데 네. 이게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이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단체로 뭔가 힘을 내야 되겠다.' 싶어서 단체를 만들게 됐는데 네. 그게 이제 지지배가 됐고 제가 사실 지지배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 이제 환경 문제도 사실은 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 마주 보고 대응할 수 없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같이 활동까지 이어나가자 해서 이제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라고 이름을 음. 짓게 됐고 그때 당시에 좀 21 살이어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17 살부터 20대 초반 친구들이 주변에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 가지고 지금은 20대 후반이랑 30 대가 대부분 주변에 많고요. 여전히 젊습니다. 여전히. 네. 그러면 거의 10년 가까이 네. 같이 활동을 하면서 왔던 거네요, 지지배 회원들이. 네네. 근데 아. 그때 초반에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동아리 형태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비영리 임의 단체로 전환을 하면서 작년에 전환을 하고 이제 지금 새롭게 꿈꾸는 거는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환경 운동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음. 네 그래도 여기를 잘 유지하는 게 목표고 그래서 지금은 법인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내후년에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단체에 회원으로 들어가서 청년회원, 청년위원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청년분들이 네네. 직접 모여서 단독으로 단체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네네. 제가 맞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두 가지 궁금한 것. 처음에 시작할 네. 때는 페이스북에 카드 뉴스로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려고 올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고 누가 돈을 주는 네네네. 일도 아닌데 이거를 아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이 뭔가 좀 네. 생계는 해결을 하면서 이걸 했어야 될 텐데 그때 아 학생이셨던 거죠? 네. 아 대학생이었는데 네. 제가 또 때마침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사이버 대학교여 아 가지고 네네. 고거는 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대구 사람이다 보니 네. 서울에 자취를 해야 돼서 음. 네 기본 월세랑 이런 거 하면은 100만 원이 한 달에 나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이제 제가 소방재난본부 이런 데 서울시 청년 근로가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청소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풀무원, 녹즙 이런 거를 우유 배달 같은 거를 아침에 네. 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뛰고 오후에는 캠페인하고 기획하고 네 그렇게 한 2년 가까이 좀 버텨왔습니다. 와. 네 정말 대단한 열정인데 대단한 열정인데 그러니까 뭐 네네. 공공 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녹즙 배달 네네. 막 우유 배달 이런 걸 하면서 기본 생계비를 네네. 유지하고 나머지 시간과 네네. 노력을 전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알리는 캠페인을 그냥 개인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쵸? 그냥 개인적으로. 네네. 맞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누가 시킨 것도 네네. 아니고 후원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야 네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홍다경 님이 그렇게 활동하니까 그걸 보고 누구라도 감동받아서 같이 하고 싶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 '자 네. 단체를 만들자.' 하면 누가 모여서 함께 했을까요? 사이버 음 대학교 친구들은 그래도 온라인으로 학교 생활을 했으니까 학교 친구들이 많이 네. 모였을 것 같진 않은데. 아 제가 사실은 혼자 만들게 되었고 네. 이제 제가 대안학교를 나와서 대안학교 후배들이랑 예. 이제 같이 운영을 하면서 어 이제 사실 후배들도 이제 또 개인의 진로를 설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다 이제 점점 떠나가고 뿔뿔이 살 길을 찾아 떠나고. 네. 네. 그러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제 동창 친구들을 만나서 네. 이제 그 친구들이랑 그때 이제 쓰레기상 관련돼서 뮤직비디오를 한 2년 동안 만들다가 아 아. 네. 그러다가 또 그 친구들도 이제 이게 생계가 아예 없으니까 또 그러니까. 뿔뿔이 또 흩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많은 네. 조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다가 또 이제 이때는 이제 '아 이렇게 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겠다.' 음. 해서 이제 그때는 20대 직장인분들을 좀 타깃으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2022 년부터 직장인분들을 만나서 한 분이 이제 YTN에 제가 다큐멘터리에 나온 걸 보고 네. 자기도 활동을 하고 싶다 하셔 가지고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까지 와서 이제 네. 활동을 그분이 하다가 공동 대표가 지금은 돼 가지고 아. 네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제 뭐 캠페인도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은 회원을 300명 보유는 하고 있는데 와. 네. 네. 저희가 사실 300 명이지만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거기서 공을 빼면 30 명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높은 거예요, 대표님. 원래 회원의 5%가 나오면 성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지배는 아. 10%가 나오는 거죠. 대성공이죠, 대성공. 야. 네. 이렇게 밝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가벼운데 사실 얘기 들으면서 네.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러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살 길을 찾아 떠나지 않도록 아예 직장 생활을 하는 회원들을 모집을 하셨군요, 네. 나중에는. 네. 그래서 그래요. 그게 사실 그렇게 하면서 지속 가능성이 또 있을 줄 알았는데 음 네 또 직장인분들이 이직하거나 그러면 또 그렇죠. 떠나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직장에서 일이 많고 이직하고 이러면서 또 떠나죠. 네. 네. 참 이 흥미진진한 지지배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떠나고 떠나는데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 "너 네. 공동대표 시켜줄게. 같이 하자." 이러면서 하신 건 아닌지. 네. 네 맞습니다. 그 공동대표 싶으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공동대표는. 네 그래요. 맞습니다. 거의 제가 막 이심전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지지배의 홍다경 공동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2 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 오늘 청년 환경운동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에코 힙스터라고도 하네요. 홍다경,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지집의 공동대표님과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여보세요? 네 예. 여보세요?
저희 그 네네. 청취자분들이 반응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네. 그 마이크나 수화기 또 입에 가까이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윤세호 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홍다경 대표님 목소리가 예쁘고 청순하시네요. 즐거운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세요. 방금 유튜브 홍보 영상 보니까 배고플 때 치킨 먹는 장면이 나오던데요. 저도 치킨이 먹고 싶네요. 그러셨고요. 6771님이 홍다경 대표님 말씀도 우리 여동생처럼 친근감 있게 잘하시네요. 포에버 지지배 응원하셨고요. 연천의 이석희 농민회장님은 지지배 대표님 이름도 활동도 대단하네요 하고 감탄을 하셨고요. 아까 6771님이 이어서 목소리는 학생 같은데 참 존경스럽네요. 훌륭하세요. 그러셨고요. 이탈리아에 있는 밀라노님은 대단해요. 대단해.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시네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벌써 10년 차라니. 가장 중요한 세월 자산도 가지셨고 정말로 응원합니다. 한우물탑 파는 사람들의 뚝심과 믿음을 존경합니다. 홍다경 대표님 밝은 웃음만으로도 주변을 밝게 하실 분이네요. 부모님이 마음껏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분입니다. 어휴, 이렇게 칭찬 많이 받아보신 적 있어요? 어 활동하시면서. 아니요. 너무 부끄럽네요. 막 주변에서 너 뭐 해서 먹고 살래? 계속 이런 거 할래? 하고 걱정하는 어른들 많았을 텐데, 그쵸? 네. 네.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은 모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다경 아. 대표님, 저도 얘기 들으면서, 와, 참 대단하다 생각한 게, 그렇게 지금 벌써 한 10년 가까이 오신 거잖아요. 그쵸? 네.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같이 활동할 친구 공동 대표 해라 해가지고 딱 못 나가게 붙잡고 그래서 탁월한 네. 활동가신데요. 그 네. 쓰레기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필리핀 쓰레기 마을도 가보셨다고요. 거기 가서 직접 네네. 취재해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그 쓰레기 마을에 제가 갔을 때가 2020년인데 음. 네 이제 가 보니 확실히 이제 저기 유럽부터 시작해서 한국 쓰레기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하. 그들의 생계이기도 하지만 네. 이게 필리핀도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쓰레기 음.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가 어쨌든 돈이 되니까 그걸로 행복해하는 모습이 좀 되게 아. 가슴 아팠는데 이제 네.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 소녀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마 중학생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중학교 3 학년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이제 자기는 의사가 꿈이라고 했는데 음. 그 의사가 꿈인 이유를 들어봤을 때 본인의 마을에 쓰레기들이 와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제 온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암에 걸리거나 음. 이런 상황들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의사가 돼서 이거를 고쳐 주고 싶다라고 음. 했던 게 이제 제가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음. 이게 사실 개도국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결국은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 음. 어 참 안타까웠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결국은 해결을 하려면은 선진국들이 좀 나서서 이제 재활용 기술이나 이런 걸 좀 더 투자하고 어떻게 하면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쪽을 같이 고민하고 플라스틱 국제 협약도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네 아시겠지만 지금 모든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때문에 난리가 나서 네 음. 이 부분이 아직은 해결이 참 어려운 것 같아서 환경 쪽에 있는 활동가로서 좀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라 이거를 그냥 일단 마주하고 다음 어떻게 하면 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그 네. 필리핀에서 만난 소녀가 의사가 되고 싶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아픈 걸 네네. 고쳐주고 싶다는데 그 아픈 원인을 네네네. 보면은 쓰레기 때문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산처럼 쌓여 있는 네네. 쓰레기.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네. 쓰레기 산이 있나요? 혹은 그 있었나요?
음. 네네. 저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그 어떠한 그 보도 자료로 470 개가 이제 아하. 측정됐다고, 네, 언론 보도에서 나왔어 가지고 네. 제가 2022 년까지 이제 전국에 돌아다녔었어요. 쓰레기 네, 그러면 산을요. 음. 네. 한 30 곳 정도 이제 국내에 돌아다녔는데, 그거 말고도 한 이제 400개 정도는 못 음 갔었는데, 이제 음. 대부분 이제 불법 폐기물이지만 건설 자재들, 아니면 이제 대기업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들이 대부분 많았어서 음. 이걸 개인이 치울 수는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그걸 거기가, 어떻게 치우겠어요 네. 개인이. 맞아요. 저는 거기 가서 뭘 할 수 그 있을 줄 거기 알았는데 빠지지는 아무것도 할 않으면 수. 다행이지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떻게 치우겠어요 그걸. 예. 네. 그게 이제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그 수도권 메리츠가 어쨌든 결국 올해까지만 쓰고 음. 내년에 이용을 못 하니, 이제 뭐 홍수열 쓰레기 박사 홍수열 소장님도 결국은 "쓰레기산이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네. 저도 내년이 좀 많이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음. 이게 이제 저는 눈으로 봤고 몸으로 네. 체험했다 보니 이게 얼마나 인간에게 건강에 안 좋고, 음. 그리고 그 현장에 가 보면 실제로 토양이나 수질은 말도 못 하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방치를 계속 한 상태에서 옆에는 농사 짓고 음. 이러고 있는 거를 이제 앞으로 더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많이 볼 것 같아서 음. 사실은 좀 내년이 좀 많이 걱정됩니다. 네. 네. 맞아요. 이 여기 수도권 언론 네. 카메라가 가까운 곳에서는 안 만든다고 해서 안 보이는 그 네. 언론이 잘 찾아가지 않는 지역도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안 보이는 데다 더 만들 네네.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홍다경 대표님 보니까 네네. 쓰레기산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거기서 네네. 뭐 댄스 춤 챌린지도 하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그러셨다고 했는데요. 이 아. 쓰레기산 뮤직비디오를 만드신 거죠? 네네. 어. 쓰레기사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사실 제작한 이유는 다큐멘터리로 원래 만들려고 했다가, 네. 다큐멘터리는 이제 사실 너무 심오하고 재미도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렵죠. 네, 너무 어려워 가지고 네네.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저희의 목적은 이걸 알리는 게 사실 그렇죠. 포인트여서, 이제 네. 노래는 사실은 그냥 흐르는 대로 듣게 되기 때문에 음. 뮤직비디오를 찍게 되었고, 앨범을 발매를 했었는데, 어. 이게, 네, 그게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다른 방법을 그때 찾던 와중에, 이제 예전에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중에 네. 이제 댄스 챌린지 갑자기 막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나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막 연예인들이 이런 걸 만들면서 뜨면서 '아, 이런 걸 해 보자.' 해 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 그 대학교 선배가 BTS라서 네. 네? 이제 네? 대학교 선배님이 네. BTS라고요? 네. 아. 그 사이버 대학교. 아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BTS 선배님들의 노래를, 이거를 저희가 좋은 의미에서 하면은 좀 이제 거기 엔터테인먼트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아하. 전략을 사실 세웠다가, 네. 네, 그게 이제 잘 안 됐죠 그거. 연락이 안 왔구나.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아. 아, 전 그래서 네. 지금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그때 네네. 만드신 뮤직비디오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아, 네네.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고 출연진도 많아요. 아, 네. 네. 이게 저희가 수화를 바탕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실제 이렇게 동작이 다 수화여서 의미가 그래서 다 있는 손을 막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춤을 추셨구나. 아. 네네네. 그러니까 손 그래서, 동작은 네. 수화를 하면서. 네. 네네. 노래는 이제 BTS 선배님들 걸 쓰고 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가 바이럴을 탈 줄 알았던 거죠. 그래 가지고 아니 했는데 늦지 그걸 않았어요. 놔뒀어요. 유튜브는 10년 있다가 바이럴 타기도 해요. 늦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타겠죠. 네. 네. 그리고 직접 노래도 만드셨던 거잖아요. 네, 뮤직비디오는 BTS 노래. 음악으로 했어도 그쵸? 네네. 음. 노래도 만들고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거의 1,000,000원 가까이 넘게 들여서 와 만들었거든요. 정말요?
네. 저희가 돈이 없으면 이제 펀딩을 카카오랑 이제 이렇게 받아 가지고 펀딩을 해서 시민들 돈을 모금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작을 했었습니다. 아, 지금 나와요. 네. 빨간 고무장갑 끼고 춤추는 게 네. 나오는데 저게 수화라는 거죠. 어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음. 저희가 기후 콘서트 시간이 있거든요, 대표님. 아 네네네. 바이럴을 타지 못해서 아쉬운 음악을 가지고 오늘의 기후에 한번 나오시죠. 그래서 아 네. 여기서 직접 노래도 네. 들려주시고 하면은 혹시 알아요? 바이럴을 타게 될지 이번에는 입소문을 탈지? 아 네. 네네.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 네. 대표님 같이 모시고 네. 수원강 한번 와주시면은 저희가 아 네 네네. 노래도 틀고 네. 해보겠습니다. 아 그 네. 네. 잠깐 음악 듣고 또 잠깐 네네. 쉬었다가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홍다경 대표님. 네. 네, 또 이어지는 칭찬. 이민아 네. 님이 너무 멋지세요. 오늘의 기후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홍다경 대표님 유튜브 구독도 했어요. 응원하겠습니다. 그러셨고요. 아 예린 네. 여름비 님도 홍다경 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셨고요. 와. 아, 또 네. 6771님은 아깝지 않은 이 시간, 오늘의 기후 라디오 오늘 정말 빠져드네요 하면서 저한테 아. 쑥디님 이 시간 감사드려요 했는데 저는 거드는 왼손이고 지금 99%는 우리 홍다경 대표님이 하고 있습니다. 최숙자님이 와. 홍다경 대표님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달랐네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 이거를 다 그 부모님께 전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들 네. 칭찬해 주신다. 그 아. 환경에 대한 책도 내셨잖아요. 쓰레기 산에서 춤을. 네. 또 기후 환경 교육 강사로 중고등학교에서도 강의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학교에 가면 학생들 네. 반응이 어떤가요? 어떤 얘기에 제일 관심을 갖고 아 그러나요? 일단 우리 친구들은 이 기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고 아하. 급변하는 현상을 잘 알고 있어서 좀 많이 우울해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음. 이 직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오히려 선생님 같은 이런 일을 좀 많이 해 달라고 음.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많이 하지만 음. 그러면서 요즘 이제 이 환경 산업 쪽에도 많은 투자랑 그리고 네. 돈이 모이고 있으니까 음. 이쪽으로도 나가면은 진로가 아주 전망이 좋다고 하면서 음. 제가 우리 친구들이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면 또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열릴 거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또 관심이 많은 거는 또 제가 유튜버였기 때문에 네.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을 때 제가 그럴 것 환경 같아요. 유튜버를 좀 해 보라고 아.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직도 연락을 하는 우리 청소년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저 초등학교 학생들 앞으로 갖고 네. 싶은 직업 1 위가 유튜버였다는 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저 환경 네네. 유튜버라고 해서 강연으로 오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그쵸? 네 그 맞습니다. 학생들이 네. 이미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더라. 그쵸? 학교에서 다 네. 배우고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네. 해결해야 되냐 해서 좀 우울해하는 맞습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자기들 네네. 직업 전망과 연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거 인제 네네.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은 롤 모델이네요, 앞에서.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네. 살아도 돼." 하고 미리 보여주는 선배겠네요, 거기 가면. 그럼 네 학생들이 맞습니다. 막 그렇게 환경 유튜버, 환경 인플루언서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한테 어 네. 뭐라고 조언해 주고 싶어요? "어떤 공부를 해라." 어. 뭐 아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게 있다면. 네. 저는 일단 친구들한테 일단 많이 공부도 하고 환경 음. 분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에 트렌드 이런 거를 좀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트렌드랑 환경이랑 좀 접목시켜서 음. 이 콘텐츠 자체가 환경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의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경 콘텐츠라고 하면 일단 사람들에게 일단 이제 루즈함 밖에 음. 인식이 없어서 음. 그런 느낌을 다 배제하고 좀
우리 학생들이 하고 싶은 표현을 마음껏 하라는 걸 저는 음. 핵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 환경 네.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 사람들이 이게 교육이나 혹은 좀 지루한 이야기 다 알고 있는데 또 설명하는 이야기로 네. 들을 수 있으니까 각자 자기가 네네네. 하고 싶은 표현의 환경 얘기를 살짝 얹어라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시는 거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꿀팁인데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요. 또 최근에는 어떤 걸 취재하고 계시나요? 쓰레기산에 이어서? 아. 최근에는 지금 제가 한 달 전에 난개발하는 지역을 다녀왔어요. 난개발이요. 그래서 네, 아시겠지만 케이블카 뭐 만드는 지역 설악산이나 음. 네, 저희 대구 쪽에 비슬산이 뭐 지금은 진행이 안 되지만 대구나 아니면 이제 남산에도 곤돌라 하나 더 설치되고 네. 네,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항 개발하는 제주도는 못 갔지만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이나 네, 그리고 수라갯벌 쪽도 다 다녀왔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간 이유는 제가 요즘 이제 같이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들이 생물 다양성 파트의 거의 전문 분야라서 네. 저는 좀 난개발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는 걸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음. 저는 좀 현장을 안 가면 현장의 목소리를 어쨌든 교육으로 담으려면 현장에 다녀온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네네. 이제 남동생이랑 같이 카메라 들고 네, 한 3 주를 이제 전국에 또 일주를 하면서 음. 그래서 다 취재를 해서 매주 금요일 네, 내일 이제 쇼츠 영상으로 그 지역의 지금 환경 문제 난개발들을 네, 쇼츠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제가 봐야겠네요. 저도 관심사예요. 난개발. 아 아 이거 직접 발로 다니면서 이걸 찍어서 계속 네네. 올려주시면 굉장히 좋은 네네. 콘텐츠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득 네네. 궁금해서 "홍다경 님은 꿈이 뭘까?" 그랬는데 물론 꿈은 기후 위기 극복이겠지만 환경부 장관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신 영상을 봤어요. 네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죠? 원래는 그게 변했었는데 네. 어 네, 지금 네, 다시 최근에 돌아왔어요? 많은 일이 일어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캠페인을 하고 저희가 저희 제 집에서 선거 쓰레기로 감사 청구를 했었거든요. 선거 네, 그래서 운동하면서 나오는 쓰레기. 네. 네. 감사원에 450 장을 들고 가서 했는데 그것도 이제 기각이 되고 아하. 그러면서 결국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 봤는데 음. '와, 이게 정말 정답이 없구나. 음음. 답이 없다.' 싶어서 '이게 결정권자로 가야 되구나.' 해 음. 가지고 이제 '환경부 장관을 그래도 해야겠다.' 음. 그러면서 이제 그쪽을 지금 마음을 먹어 가지고 월요일에 이제 환경부 장관 현 환경부 장관을 실제로 만나 뵙고 왔어요. 아 그래서 월요일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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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자문단으로 지금 생태 분야 분과장으로 뽑혀 음. 가지고 음음.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생태 환경 분과에 이제 저희가 정책을 실제로 낼 수 있어서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경험해 보고 공부해 하면서 앞으로 환경부 장관을 통해서 또 정책을 만들고 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네. 뭐 이렇게 선거를 하면은 또 바뀌고 네. 임기가 네. 장관분들은 또 5년 임기가 아니고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네. 정부가 들어서건 어떤 분이 환경부 장관이 되건 홍다경 님이 그 안에서 자문위원으로 꾸준히 경력을 쌓으셨으면 좋겠네요. 환경부 네네. 장관을 만약 홍다경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가장 먼저 네, 일단은 좀 지금은 사람의 기준으로 뭐 개발되고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음. 이제는 좀 사람 위주가 아니라 생태 관점으로 좀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스타트업을 하는 게 이제 생태 도시, 생태 지역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음음. 그래서
각 지역이 지금 인구 소멸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환경 정책과 일관해서 그 지역에서 사는 깃대종이나 아니면 음.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들을 잘 살려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도 살리고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이제 보존을 할 수 있도록 대만에 가면 고미습지라고 있는데 네. 거기는 쓰레기를 버리면 이제 바로 땅에 버리면 100만 원이거든요, 음 음 벌금이. 음. 네, 그리고 거기 그 갯벌에 들어가면 이제 100만 원이어 가지고 어. 그런 이제 보존하는 정책이 좀 저는 좀 강력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그린벨트가 많이 해제돼 가지고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보존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앞으로 좀 살리고 싶습니다. 아하 네. 네. 그 청년 환경 활동가로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오늘 인사 네. 말씀해 주신다면요. 당부하고 싶은 아 얘기도 좋고. 네. 오늘의 기후에 사실 현장에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정말 이렇게 목소리로만 하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후 저도 청취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열심히 또 들으면서 저도 공부하고 또 나중에 현장에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해서 또 지금 제가 어떤 거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할 때 좀 많이 힘을 모아 주시면 또 저희가 힘을 청년들이 내서 계속 목소리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경 네. 힙스터죠. 에코 힙스터.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지지배의 공동대표 청년환경운동가 홍다경 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꼭 다음엔 또 직접 나오셔서 각 지역 네. 난개발 상황, 종다형성 문제, 생태지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쓰레기산에서 네. 춤을 책 이야기, 노래 네. 여러 가지 또 한 번 더 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